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되지, 늘 말씀드리는 캔들 따라다니기 방법, 이거는 정말 지약이다. 여기서 계속 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기준이 없으면 매수 따라갔다가 매도 따라갔다가 또 매수 따라갔다가 매도 따라갔다가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세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9월 18일 현재시간 오전 10시 58분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주 매매도 함께 열심히 치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간에 있었던 미국 증시는 조금 무겁게 빠져버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조금 무섭게 빠지기도 했는데, 이 빠짐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날에 있었던 상승폭을 그대로 대받아쳐서 무너뜨렸다는 부분인데, 일단 포인트 수도 포인트지만 여기에 지금 의미한 바가, 일단 미국 증시가 전날 상승했을 때는 암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나스닥이 필두가 되어가지고 펌핑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렸고, 최근에 있었던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금리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좀 희석을 시켜놨었는데, 오히려 단칼에 그 측면을 대받아 맞아버리면서 강하게 밀려버렸다라는 점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빠진 거야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시장이 빠지면 빠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빠짐으로 인해서 추세가 좀 망가지게 됐고, 다시금 박스권에 대한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지금 연준에서 코멘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코멘트가 좀 기다리고 있고, 연준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금리 기준을 좀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ECB가 10년 연속, 10번 연속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바로 올리기에는 여건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장 중요한 싸움은 연준에서 금리는 동결할 거라고 기정사실을 해놓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1월에 금리를 올릴래 말래,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뉘앙스를 사실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주 후반부가 되면 대승부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구간에서의 싸움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구간의 싸움이 문제가 될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스닥 9월물이 만기를 치르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구간을 맞이해서 나스닥은 포지션들을 대거 청산하는 작업이 좀 이루어졌고요. 대거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로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또한 90달러 선으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좋지 못한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업계 또한 파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 우려감들이 다시 발생되었다는 측면 또한 증시에 부담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좌측에 이 빠졌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일에 의한 충격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희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희석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구간대에서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그리고 망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되돌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추세가 다시 좀 깊게 밀려내려가면서 긴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포커스로 해서 대응을 하면서
앞서 기다리고 있는 연준 쪽의 금리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확인보다는 분위기와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와 뉘앙스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지를 놓고 이번 주 매매에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달 지금 9월 18일인데요. 9월 18일인데 지금까지도 매매는 큰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매매를 하면서 느끼고 오랜 기간 또 티칭을 하면서 느끼는 측면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매매가 어렵다 또는 내 계좌가 어렵다 이거는 사실 본인에 의해서 의거가 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과 승부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트레이딩을 가져갈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최소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캔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투자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유일하게 제가 8월 달 사실 3개월에 한 번 있는 원래 행사이긴 하지만 만기를 날은 제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만기를 날은 리딩도 봐드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굳이 수익을 잘 쌓아놓고 있는데 그 예측 불허 그리고 예측 불허 플러스 알파 힘이 완전히 집중된 구간이거든요. 힘이 집중된 구간에서 내가 그 싸움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일 수 있어요. 왜? 우린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이저입니까? 제가 뭐 어떤 분, 저 선물 많이 해요. 몇 개 하시는데요? 30개 하기요. 저 선물 많이 해요. 몇 개 하시는데요? 50개 하기요. 여러분 그 50개 하기라고 해보는 거 해봤자 이 최소 거래량의 수량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전체 구량의 23,000계약이 이루어졌던 이 거래량에 티끌 하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본인 기준에 맞는 겁니다. 시장의 돈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내가 조금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겠다라는 섣부른 판단이 모든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고 또 너무 리스크 있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될 때는 대응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볍게 수익을 잘 드시고 또 쉬는 것도 컨디션 컨트롤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너무 잘 쉬었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매 한번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는 파생왕 송대표이고요. 화면 아래에 해외 선물 무료 체험하기 7일 카톡 체험 신청이라고 내용을 클릭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님들께서 그런 측면들을 도와주실 거고요. 전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또 시장에 대한 공부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대표였습니다. 자, 매매를 좀 해볼게요. 매매를 좀 해보고 제 생각에는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우선 나스닥을 15410점 죄송합니다. 409.00에서 한번 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계약 볼게요. 쓰고 있으시는 동안 바로 밀려버렸군요. 자,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드린 내용처럼 단기 매수 쪽으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우선 나스닥 매수를 보는데 나스닥 15407.75 매수 1개 4개 본다. 407.7.75 15407.75 주문 접수 완료. 하나 볼게요. 길게는 못 봐요. 지금 흐름 자체가 길게 보는 흐름은 아니고요. 짧게 보는 구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구간이 매수가 청산이 된 구간이거든요. 이제 매수가 청산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없겠어요? 매수가 없겠죠. 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매수를 회복하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쉽게 표현하면 매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매수, 물량이 좀 필요한데 지금 개장을 7시에 보고서도 지금까지 사실은 큰 물량의 진입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자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물량이 쏟아져 들어와 버리거든요.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대응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 체결할게요. 매수 75, 75, 75.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체결 가볼게요. 항생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생 쪽을 뭐 엄청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수급이 없어요. 보유되어져 있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빈약해서 수급이 빈약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많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바람을 훅 불면 불이 꺼집니다. 저희 촛대 있죠? 촛대 여러분. 촛대. 요즘은 초를 잘 안 쓰잖아요. 핸드폰이 워낙 잘 발달돼서 다 있는데 촛대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불이 꺼지고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대에다가 종이컵을 잘라가지고 미리 그다가 바람막이를 만들어 놔봐요. 코 불면 불 꺼집니까? 안 꺼지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촛대에 바람막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람막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거든요. 매도가 많냐, 매수가 많냐, 그게 수급인 거잖아요. 그게 주변을 빙빙 돌아가지고 싸고 있으면 강해지고 싸고 있지 않으면 약해지는 건데 그런 측면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싸고 있는 층이 너무나 얇아요. 그래서 길게 보기도 어렵고 좀 짧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자, 슈팅이 나오고요. 약간의 이제 들어올림을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구간이 좀 짧은 호흡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반발적인 대응을 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딱 보시면 캔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딱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으로 우스갯소리로 밑줄을 쫙 이러는데 밑줄을 쫙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쳐놓으니까 캔들이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캔들이 적은 거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매수와 매도가 양쪽의 힘이 1대1로 정확하게 균등해서 캔들을 위아래로 찌부시키는 거예요. 찌부. 위아래를 누른다고요. 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캔들이 저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그런 현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매수가 빠지니까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없죠. 왜냐하면 청산이 됐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만 남아있죠. 근데 매도만 남아있는데 이게 시장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매도가 계속 연속해서 안 들어오면 그 매도를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럼 브레이킹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레이킹이 걸렸어.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서 멈추죠. 근데 여기서 추가 물량이 없는데 또 반대로 추가로 받아주는 매수를 하는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매수와 매도가 똑같이 압착이 돼서 캔들이 작아졌다 표현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받아주는 게 없어서 멈추는 현상인 거예요. 브레이킹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현상이 1번 현상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뭐냐면 1번 현상은 보고 있다 보면 매수가 쪽이 됐든 매도 쪽이 됐든 손을 드는 쪽이 보입니다. 체킹이 돼요. 그래서 항복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만인데 여기 상황 같은 경우는 항복의 개념이 아니고 들어와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들어오든 매도자가 들어오든 한쪽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갑작스럽게 물량이 들어와 버리면 그 흐름이 이 지금처럼 압착되어 있는 변동성 응축된 구간이기 때문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급속도로 빨라져요.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구간을 아예 안 보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좋고, 본다고 하면 짧게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짧게 보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느낌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다방면을 분석을 하면서 나한테 가장 득이 될 만한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 되죠. 내가 시장을 못 이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못 이겨요, 여러분. 시장을 이긴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메이저보다 돈이 많고 내가 메이저보다 더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돈 말고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뭐 등등등이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흘러가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 측면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계속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그림 하나 캡처를 땄는데 이 오전에 15419 고점 가격이 보이죠? 거의 목표치를 도달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마감을 치는 걸로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그래야 지금 여기서 매수 힘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짧게 보는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돼요. 심플하게. 힘을 딱 느껴봐야 되거든. 시장에 정말로 힘이 들어온다. 정말로 강하다는 이럴 때는 데이터들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구간들 한번 봐야겠죠. 목표가가 거의 다 도달했고요. 좀 오랜 시간 했었죠. 네, 11시 38분에 넣어놓은 주문인데 지금 3시 15분이 다 돼서 지금 도달하고 있고요. 몇 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이제 난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볼 때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미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횡보 구간. 여기서 계속 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기준이 없으면 매수 따라갔다가 매도 따라갔다가 또 매수 따라갔다가 매도 따라갔다가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매매에 있어서 딱 하나의 기준점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측면인데, 기준을 못 잡는 매매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흐름 쪽으로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되지. 늘 말씀드리는 캔들 따라다니기 방법, 이거는 정말 지약이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고요. 네, 이제 목표가가 한 2포인트, 3포인트 그 정도인데 가뿐하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큐에 됐고요. 바로 뚫리네요. 네, 바로 뚫렸습니다. 일단 흐름은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됐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거래가 이제 쌓여요. 거래량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재볼 부분이 있다. 이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주 첫 스타트, 네, 체험방 오늘도 성공했고요. 뭐 계속해서 성공을 잘 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시장 분석 열심히 해서 내일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매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